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2급 실기시험 제5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54페이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즉 결산 정리 분계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즉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는 수동 결산이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해서 자동 분계를 일으키는 자동 결산이 3문제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자동 결산은 꼭 나오는 문제고 수동 결산도 순서대로 푸시면 되고요. 조심해야 되실 거는 수동 결산을 먼저 풀고 자동 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을 먼저 하고 수동 결산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동 결산 다 풀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얘는 그렇죠. 자동 결산해야 돼요. 체크해 놓으세요. 두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조회해서 당기상각비를 반영시키면 되겠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자동 결산 체크해 놓으시고 세 번째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조회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인서치법으로 한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조회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거는 그렇죠. 얘도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함으로 인해서 전표 추가할 거죠. 그래서 얘도 자동결산. 네 번째, 제2기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다. 얘는 컴퓨터가 하질 못해요. 그래서 수동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래전자 주식회사로 들어왔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2기 확정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죠?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10월부터 12월 세로 블록이 한번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매출세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입세가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감세가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러면 미수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매출세 컨트롤 C 전체 메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가가치세 예수금 없앨 거예요. 그럼 차변으로 오죠.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V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반제 처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매입세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대변에 컨트롤 V 대변에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779만 5천원. 자, 요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차감세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살짝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27번 난의 금액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즉 매출세는 가의 금액이고요. 매입세는 나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감세는 27번 난의 금액입니다. 왜? 경감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세는 27번 난의 금액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일반 전표의 미지급 세금은 779만 5천원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문항은 정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말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10만원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미사용액이 1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다 라고 하면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사서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학계잔액시산표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학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하시고요. 살짝 내리겠습니다. 재고자산 쪽에 소모품이 없으면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소모품비 비용 처리했네요. 비용 처리했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 자산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요 소모품 미사용액을 소모품 계정으로 대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에 소모품 금액은 10만원, 대변에 사용하지 않은 비용 빼주셔야 되죠. 소모품비 대변으로 빼겠습니다. 소모품비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학계잔액시산표를 다시 가서 조회를 하면 얘가 55만원으로 바뀌실 거예요. 자, 조회. 소모품 차변에 10만원 생겼고요. 비용은 55만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모품 정리했습니다. 6번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장부가액 95만원, 액면가 100만원 할인 발행했네요. 사채 이자를 계상하다. 단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연 10%, 액면 이자율은 연 8%, 원 미만은 벌임으로 처리한다. 일단 계산 공식을 좀 알으셔야 돼요. 사채 이자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할인 발행한 거에 대한 뭐를 알아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알으셔야 됩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상가액, 어이구. 상가액을 계산하려면 공식을 알아야죠. 유효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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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효이자율 빼기 액면이자율입니다. 이렇게 상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이자율에다가 이자 비용에 포함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우리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12월 31일 이자 비용 내보내겠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대변부터 할게요. 자, 대변. 일단 이자를 내보는 거는 액면가의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계상만 하는 거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갑니다. 미지급 비용.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죠. 자,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8%니까 0.08입니다. 8만원이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그리고 할인 발행했으니까 상가액이 있어야 되겠죠. 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이제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다시 눌러서 유효이자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액면가, 즉 장부가에 곱하기 유효이자율입니다. 그래서 95만원 곱하기 10%. 10%니까 0.1이네요. 자, 95,000원입니다. 95,000원. 되셨어요? 95,000원.
즉 이 부분이 여기가 95,000원. 그럼 이번에는 액면 이자율 보겠습니다. 액면 이자율은 100만원 곱하기 0.08, 8만원이었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8만원. 그럼 얼마만큼의 상가액이 나오나요? 15,000원. 15,000원이 상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은 95,000원이죠. 이자 비용 95,000원. 자,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더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자 비용이 내가 주려고 하는 액면 이자율에다가 상가액을 더한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95,000원,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니까 미지급 비용 8만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5,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7번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학계잔액산표에 임대료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학계잔액산표 임대료 여기 있네요. 자, 임대료가 36만 원인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네요.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내년도 수익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월치? 8개월치. 8개월치를 선수 수익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차변에 임대료.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 자, 36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몇 개월치요? 8개월치가 내년도분이죠. 24만원입니다. 대변에 선수수익. 선수수익 24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학계잔액산표를 열어서 임대료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기간은 어느 기간인지를 살펴본 후 8개월치에 대한 선수 수익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수동결산은 다 끝났으니까 자동결산하러 가야죠. 자, 전체 메뉴 클릭. 결산자료 입력 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세요.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열어 놓으신 후 첫 번째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학계잔액산표에 조회 버튼 누른 후 외상매출금 잔액인 5억 7,851만원 찾으셨나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누르겠습니다. 5억 7,851만원 곱하기 0.01입니다.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주셔야 되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나 살펴보니까 있네요. 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S 50만원. 설정액은 얼마가 됐어요? 528만 5,100원 만큼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이렇게 드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오세요. 오셔서 자, 살짝 내리겠습니다.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대손상각에 여기 외상매출금란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에 커져가 갑니다. 여기에다가 528만 5,100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요 입력하실 때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받으러옴 하러 갈 겁니다. 학계잔액산표 다시 열어서 받으러옴 갑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자, 곱하기 0.01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원 있습니다. 자, S 빼기 10만원. 그랬더니 329만 4,500원 하면 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받으러옴란에 329만 4,500원 입력해 주세요. 오타 안 생기도록 잘 입력하셨죠? 자, 닫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무형자산, 유형자산 두 개 다 할 거거든요. 총괄 탭으로 오세요. 조회,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단기상각비입니다. 요 단기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에 넣을 겁니다. 1,500만원 컨트롤 C 하시고요. 결산자료 입력에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대손상각 바로 위입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감가상각비 란입니다. 자, 건물에다 컨트롤 V 한번 하시고요. 1,500만원 갖다 넣었습니다. 또 하나 갖다 넣어야죠. 차량 운반구 컨트롤 C 해서 442만 2,218원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차량 운반구를 안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다른 데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비품 가겠습니다. 자, 비품은 두 가지네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24만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396만 9,600원이죠.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비품란에 396만 9,600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입력 다 했습니다. 마지막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해야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는데 어디 가서 구하느냐?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감하고 나면 재고자산 금액만큼만 보여주는 재고자산 명세서가 있죠. 거기 가서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뭐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럼 우리 회사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자산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셨나요? 기능모음 열으셔서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인 거 확인하세요. 확인하셨죠? 마감 눌러서 전체 마감하겠습니다. 즉 일괄 마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체크, 확인. 그러면 마감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으면 마감이 다 된 겁니다. 다 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재고 금액만 돌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하신 후 12월로 조회해주세요. 재고자산 명세서는 마감이 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로 조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억 8,630만 원입니다. 자, 컨트롤 C 하시고요. 얘가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상단 올라오신 후 10번 란에 기말상품 재고액 란에 컨트롤 V 하셔서 7억 8,630만 원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반영이 다 됐으면 결산이 끝났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반드시 상품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채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이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영됐으면 결산이 마무리됐습니다. 결산 마무리하고 나서 장부 마감해야죠. 자, 전체 메뉴 회계 모듈로 오시고 자, 손익계산서 열겠습니다. 12월. 하단에 단기순이익이 살짝 올릴게요. 단기순이익 1억 7,050만 1억 750만 3,582원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 대체 붕괴를 일으켜야 재무상태표를 조회할 때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 입력 와서 조회 버튼을 하면 이렇게 손익 대체 붕괴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클릭.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이 장부 마감을 안 하게 되면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뭔가를 안 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 마감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교재는 255페이지 다섯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조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의 답안을 등록하시오. 번호 순서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자리에다 놓으면 2점이 깎이게 됩니다. 첫 번째, 2월에 구매한 냉장고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2월에 구입한입니다. 그럼 2월 동안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류관리, 구매 일월보,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품목별 구매 현황을 보셔도 됩니다. 자, 구매 일월보, 2월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 입고에 엔터 냉장고 들어왔습니다. 공급 가액이니까 3억이네요. 자, 3억. 합계금액 3억 3천. 두 번째,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금 입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기관을 나타낼 때 중간에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보기 편한 것은 1월계표입니다. 여러분이 현금 출납장을 볼 수도 있어요. 현금 출납장을 보게 되면 2월 달 거, 3월 달 거, 4월 달 거, 5월 달 거 다 더하셔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에 1월계표 여기 있네요. 자, 클릭하셔서 2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니까 02월 01일, 05월 31일 이렇게 보셔도 되고 2월부터 5월까지 보셔도 됩니다. 현금의 입금 총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자, 현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차변에 있는 1월계표의 차변에 있는 현금은 지출 금액입니다. 지출액, 여기다 지출액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대변은 입금액입니다. 즉, 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금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1억 500입니다. 대변 금액을 본다. 라는 거.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1월계표는 차변의 현금과 대변의 현금이 서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금액이 입금 총액이 되는 거고 차변 금액이 지출 총액이 됩니다. 이번의 답은 1억 500. 3번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통예금 인출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합계잔액상표를 보셔도 되고요.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상표를 보겠습니다. (9월 30) 보통예금 인출액입니다. 보통예금 인출액은 3,185만 원입니다. 요거 1월계표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1월계표. 월계표로 갈까요? 1월부터 9월. 3,185만 원.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5월 현재 주식회사 서울유통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거래처가 나와 있는 건 거래처 원장밖에 볼 데가 없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거래처 원장 5월 현재니까 5월 말일날 31일로 보셔야 돼요.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251번. 자, 거래처는 서울유통만 보셔도 되고요.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서울유통에 커져 갖다 놓고
잔액을 보셔도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전체를 놓고 잔액을 봤습니다. 2억 7,500만 원이네요. 2억 7,500만 원. 다섯 번째,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기타 유동부채 금액입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KIFRS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죠? 클릭해 주시고요. 12월 기타 유동부채입니다. 자, 조금 내릴까요? 부채 쪽으로. 여기 있네요. 기타 유동부채. 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서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실 수 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644만 원. 제출용이요? 제출용에도 보이죠? 여기 기타 유동 부채 644만 원. 여섯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 총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고 KIFRS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 열겠습니다. 12월로 열어주시고요.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라고 물어봤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그렇죠. 단기에 1억 5,420만 원에서 빼기 전년도 거 5,25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1억 170만 원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억 17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5번 문제, 즉 조회 문제에서의 특징은 숫자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뭐 컴마나 원, 개 이런 거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기록하는 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와 다섯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